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해 볼 건데, 저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. 제가 원래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. 같은 이야기라도,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, 그 MSG를 외친다고 표현을 하는데, 굉장히 재밌고, 감동적인 이야기까지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저는 평소에 말할 때도 재미있게 이야기는 잘 못해요. 그런데 글을 그렇게 좀, 물론 재미있는 게 뭐 다 좋은 건 아니지만, 재밌고 생생한 이야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, 일단은 재밌는 이야기도 좀 그렇게 재밌게 잘 표현이 잘 안 돼서 이 스토리텔링이 어려운 것 같아요. 단순히 또 재미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재미와 의미, 이 재미라는 게 막 그냥 단순히 그 웃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야 되겠죠. 물론 공감도 일으킬 수 있어야 하고. 그러려면 이제 내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부여를 해서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되는 건데 우선은 내 이야기가 가장 좋고요. 글 쓴 사람의 이야기가 가장 생생하고 또 독자들이 읽었을 때 더 훨씬 더 공감이 잘 되겠죠. 어디서 들은 이야기, 다른 사람 이야기보다는. 그런데 내 이야기는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내 이야기를 할 게 별로 없다 할 때는 어떤 책에서 본 거,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거, 아니면 뭐 가족 이야기, 지인 이야기 이런 거 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을 잘 하는 사람이 글을 또 탄탄하게 흥미있게 잘 쓸 수가 있어요. 이야기를 이제 선택을 했어요. 이 글에 들어갈 만한 이야기를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을 해야 되는데 궁금증을 자아내는 방식으로 시작을 합니다. 일단 이야기를 할 때는. 이거는 뭐 다른 책들에서 보면 알 수가 있죠. 저도 이게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에피소드가 나올 때, 이게 이 글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이 글에서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. 네, 궁금증을 자아내는 방식으로 시작하면 잘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. 뻔하지 않아야 됩니다. 전개가 상투적이지 않아야 하는데 이게 되게 어렵죠. 정말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. 궁금증을 자아내는 방식으로는 시작을 했더라도 결국에는 약간 좀 전개가 상투적이게 되지 않나. 그래서 이제 저는 뭔가 저 사례를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. 저는 글을 쓸 때. 제가 추구하는 글 중에 하나가 쉽고 간결한 글. 저는 일단 첫 번째가 쉽고 간결한 글이에요.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. 그럴 거면 내가 하려는 이야기에, 읽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다른 예시 같은 게 많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, 이게 쉽지 않습니다. 전개가 상투적이지 않아야 되는데, 약간 뻔한 이야기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그냥 그렇게 마무리 짓기도 해요. 계속 쓰다 보면 되겠죠. 그쵸? 겨우 뭐 저도 이제 2년밖에 글을 안 썼는데, 한 20년 쓰면 엄청 잘 되겠죠. 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20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앉아서 건강하게 이게 여러분 글을 쓴다는 게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.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몸 건강해야 되죠. 허리나 뭐 어디 아픈 데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.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되니까 손목도 엄청 무리가 가요. 그래서 오른손에서 약간 뚝뚝뚝 이렇게 소리가 나고 저 약간 우측 어깨랑 이런 데가 좀 안 좋은데 지금 엄청 더 많이 1대1 교정 막 이렇게 받아가면서 하고 있어요. 그전에는 그냥 혼자서만 운동을 해도 됐는데, 이제는 장시간 앉아 있으니까, 몸이 이렇게 많이 틀어지기도 하고, 이 습관적인 의자에서의 자세가 나와서 건강하지 않으면, 10년, 20년이 뭡니까? 단 몇 년도 글을 쓰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, 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지? 어쨌든. 건강을 여러분도 챙겨가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글을 쓰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랄게요.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시작했는데 또 하다가 잊어버렸어요. 저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아요. 머릿속에 너무 이렇게 생각이 가지를 자꾸 뻗어 나가서 뭔 얘기를 해야지 하고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또 샛길로 빠지고 맙니다. 가끔 생각날 때도 있긴 한데 지금 잊어버렸어요. 죄송합니다. 자, 경험이 풍부하면 이야기가 많다. 당연하겠죠. 예. 직관적 경험입니다. 이거는 물론.
직접적인 경험은 정말 생생하게 쓸 수 있지만 간접 경험의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뭐가 있죠?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거.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지? 채팅도 아무도 안 남겨주시고. 간접 경험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. 그렇죠. 책. 우리 나시무님. 독서죠, 독서. 예. 그 책 한 권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. 그쵸? 예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책 쓰기 전엔 이 말을 몰랐는데 내 인생이 담기더라고요. 이야기가 다 들어가진 않지만 나의 모든 걸 거의 쏟아 넣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요. 뭐 일부분이 담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간접 경험하기 가장 좋은 게 책이에요. 독서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많이 하고 요즘에는 또 완전 그냥 단순한 종이책 말고 오디오북도 되게 잘 나와 있고 유튜브에는 또 오디오북을 요약을 해서 또 들려주잖아요. 예, 그런 것도 어차피 예전에는 저는 종이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씹어먹듯이 정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잊어버립니다.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에요.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. 하루가 지나면 거의 90%를 잊어버린다고 하니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하루가 90%가 아니다. 제가 지금 퍼센트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일주일이 지나면 거의 8, 90% 잊어버려요. 아무튼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은 정독해서 여러 번 이렇게 읽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디오북 아니면 유튜브에서 요약해주는 오디오북 이런 것도 읽고 듣고 하면서 간접 경험을 풍부하게 하시면 이야기가 많다. 글에 쓸 소재가 많은 거예요. 어디서 주어드는 게 많아서 그냥 그걸 일일이 다 기록하고 메모하고 저장해놓거나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것만 알면 내가 어떤 책에서 이걸 봤다 예를 들어서 그게 있으면 글을 쓸 때 검색을 하면 또 얼마든지 나오거든요. 근데 이거는 정말 내가 꼭 쓰고 싶다 하는 거는 여러분이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전에 그 어떤 분이 또 그 책 찍어서 딱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리더스나 어플 알려주셨잖아요. 그런 것도 근데 되게 많아요, 비슷한 게. 네,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평소에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고 수집을 해 놓으셔야 돼요. 전에도 그 글감 창고 만들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거나 이럴 때도 이거는 좀 괜찮다. 내 사례나 다른 사람의 사례에서 어떤 내가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 의미 있는 어떤 걸 찾아냈다 하면 무조건 기록을 해 놓으세요. 아셨죠? 잠깐만 밑에가 왜 이렇게 안 보이지? 잠시만요. 왜 이래 이거? 됐다. 작가에게 고난, 역경, 좌절은 축복이다. 아니 이게 무슨 망발인가 하겠지만 저만 봐도요. 제가 정말 그냥 저는 이제 둘째 낳고 나서 일단 가장 힘들었고 저는 참 이렇게 자식이 정말 내 맘대로 안 되는 건 자식이잖아요. 결혼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그래요. 그렇거든요. 저는 제가 너무 다 제 맘대로 하고 살아서 가장 제가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들한테서 이렇게 힘든가 봐요. 네, 뭐 그냥 일반적인 뭐 첫째는 저를 이렇게 되게 힘들긴 하지만 그거는 뭐 별거 아니고요. 근데 이제 둘째는 정말 힘든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그런 게 이제 축복이다란 말을 이렇게 쓰는 거는 약간은 어폐는 있지만 무슨 얘기냐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정말 물론 밝고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쓰는 것도 좋지만 제가 언젠가 또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. 글은 행복할 때보다 불행할 때 더 잘 써진다.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인데 그래서 더 힘들어. 네. 우리 이 순주님은 또 애가 셋이거든요. 힘드실 거예요. 근데 어쨌든 제가 아이들로 인해서 얻은 이런 힘든 것들, 고난, 역경, 좌절이 정말, 아이들로부터 저는 거의 얻은 게 가장 큰 건데, 글을 쓸 때는 이런 게, 쓸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. 예. 그리고 제가 안 좋고 막 힘든 일을 겪으면서 더 단단해지기도 했고,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져요.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든 일을 겪은 다양한 일들을 겪잖아요.
제가 그렇게 힘든 일을 많이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란 건 아니고요. 저는 정말 어릴 때 별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. 저는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에요. 어디에 떨어뜨려 놔도 물론 엄청 최악의 상황에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냥 제가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. 예전에는 몰랐지만. 예, 아무튼 그래서 다섯 형제 중에 유일하게 저만 좀 이렇게 그냥 멀쩡하게 산다고 해야 되나? 그럴 정도로 저희 집안이 친정이 굉장히 아무튼 취약하고 안 좋아요. 지금도 마찬가지고. 그런데 그런 거는 크게 뭐 어릴 때는 물론 힘들었지만 살면서 제가 이게 뭐 힘들다 별로 그런 생각은 크게 해보지는 않았는데 아이 키우는 거는 정말 큰아들 키우면서도 이렇게 아이들 사춘기 아들 키우면서 글도 많이 쓰기도 했지만 어쨌든 글쓰기로 이런 것들을 다 치유하고 풀어내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. 근데 나는 아직 이게 안 된다.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태에 있고 이게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 시간이 조금 더 흘러야 돼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정말 정말 힘든 일은 조금 몇 년 있다가 지금 막 너무 이렇게 글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묵혀둔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내가 쓸 수 있을 때 그때 쓰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네, 굳이 그래 내가 글쓰기를 하면 글로 내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글을 쓰면 치유가 된다고 했어. 나 한번 써봐야지 했는데 그 이야기를 떠올리고 쓰는 자체가 너무 힘들다. 그러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. 되는 만큼 그 정도만 하세요. 아셨죠? 예. 그러면 어떻게 하냐? 그럼 나중에 쓰려고 몇 년 지나고 쓰려고 하면 이게 저도 좀 둘째 이야기를 썼을 때 막 10년이나 지나고 나서 글로 쓰려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써놓긴 했지만 좀 이게 퇴색되고 좀 힘들더라고요. 글 쓰는 자체가.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? 그냥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팩트만 적어 놓으시면 또 그것도 괜찮아요.